Hi, I'm Joe of T-Slug, and for today's Tech Spot, we talk about the Note 7 debacle. To talk about the issue with me today is reporter Chung Hyun-jung of ZDNet Korea. She's been covering Samsung for 7 years, and she's going to give her 2 cents on what happened. Hello, Ms. Jung.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노트 7이 올해 테크의 최대 이슈였죠. 네. 삼성의 하반기 플래그십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었다가 폭발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단종이 됐던 사건인데 우선 간단하게 어떻게 시작이 됐던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8월 2일이었는데요. 갤럭시 노트 7이 미국 뉴욕에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네. 공개 당시에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이라는 찬사를 받았었고요. 예. 홍채 인식 같은 새로운 기능들을 탑재를 하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사실 경쟁자가 없다, 이런 찬사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디자인이나 세부 사항 등에서 네, 그렇죠. 전부 안드로이드 최고다 이런 네. 얘기 들었었죠. 향후 출시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네, 그래서 8월 19일에 전 세계 10개국, 한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에 출시가 됐는데 당시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초반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출시된 지 5일 만인 8월 24일에 국내 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서 네네. 갤럭시 노트 7이 충전 중에 폭발을 했다라는 제보와 함께 사진이 이제 업로드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사람들이 이 핸드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무서지는 듯 하다가 비슷한 그런 발화 사건들이 계속 제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이 사진들을 또 보면은요. 핸드폰에 보시면 왼쪽에 배터리가 위치한 부분이 다 검게 그을린 모습이었거든요. 공통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갤럭시 노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보가 점점 잇따름에 따라서 삼성이 결국은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죠. 네, 그래서 9월 2일에 고동진 무선사업부장이 직접 나와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요. 또 원인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글로벌에 풀린 250만 대 전량에 대해서 교환을 해주겠다, 새 제품으로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고동진 무선 사업부장님이 이제 문제를 뭐로 제기를 하셨었죠? 네, 배터리 셀 자체의 문제다. 그러니까 기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배터리 자체의 문제로 이런 발화가 일어났다고 한 거고요. 네네. 또 특정 회사, 어느 회사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특정 회사의 배터리가 문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급사는 쓰지 않고 새로운 걸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이제 교환 프로그램을 약속을 하죠. 네. 제품을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네, 당시에 이렇게 구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제가 된 특정 회사의 배터리가 탑재되지 않은 다른 배터리로 교환한 신제품을 교환을 해주기로 한 겁니다. 무상으로요. 네네. 그래서 신제품 교환을 글로벌하게 진행을 하죠. 그게 네. 그 당시에 몇만 대가 팔렸다고 삼성에서 얘기를 하죠. 글로벌의 소비자에게 판매된 게 한 100만 대 정도고 또 유통단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들이 있잖아요. 총 합쳐서 한 250만 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면서 한국도 교환을 시작하고 미국을 교환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 싶었죠. 네, 순조롭게 좀 교환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바꿔 낀 배터리를 탑재한 새 제품에서도 비슷한 발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 ATL사의 배터리는 사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음에는 얘기가 됐었는데 이 회사의 제품을 탑재한 갤럭시 노트 7에서도 똑같이 왼쪽 편이 검게 그을린 발화가 일어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기기 자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처음에 제보가 잇따랐을 때 삼성이 또다시 처음에는 새로운 배터리 문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밝혀낸 원인이 특정 회사의 배터리가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새 제품에서는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고요. 그러다가 제보가 결국은 너무 많아지고 삼성이 또다시 이제 대응을 하게 되죠. 네. 그때는 또 사과를 하거나 원인 분석을 한 건 아니었고요. 이번에는 단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10월 11일이었거든요. 글로벌에 판매를 중단하고 생산도 중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종이 공식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리콜이 아니라 교환 혹은 환불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새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 아니면은 환불 이걸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리콜을 했을 당시에 소비자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2달 사이에 이제 단종을 하면서 굉장히 바뀌고 나서의 삼성의 대응도 굉장히 문제 많이 삼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처음에 소비자 반응이 좋았던 이유는 원래 이 리콜을 앞두고 있을 때 뭐 보도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이걸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만 바꿔 끼우는 리콜을 해줄 거라고 그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전반적인 여론이 있다가 삼성전자가 이걸 전량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역시 삼성은 다르다라는 여론이 처음에는 나왔었죠. 네네. 그러다가 좀 바뀌게 된 계기가 미국에서 미국 정부와 항공사들이 나서서 기내에 반입 금지를 얘기하고 사용 중단을 권고를 하면서 좀 바뀌게 된 건데요. 네네. 삼성전자는 사실 처음에 뭐 리콜을 발표를 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사용을 중단해 달라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시하지 생각하는 않았다. 차원에서 그런 좀 비난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뭐 2차 리콜을 시행하면서 교환을 환불을 할 때는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바꿔온 스마트폰인데 또 다시 내 문제가 아닌 제조사의 문제 때문에 다시 매장에 가서 제품을 또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생기는 편이었고 그리고 2차에서는 삼성이 또 이제 배터리 충전 제한을 하는 업데이트를 하죠. 그것도 네. 반응이 별로 안 좋았죠. 사실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쨌든 발화 위험 물질로 분류가 됐으니까 네네. 빨리 이 문제가 된 스마트폰을 회수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100%가 아닌 60%까지만 충전이 가능하도록 제한 조치를 강제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소비자들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도 교환 환불이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죠. 지금 8월에 출시되고 10월에 단종했는데 지금 12월 말인데. 네. 이제 국내에서는 뭐 이제 90%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더딘 편이었는데요. 국내가 네네네. 굉장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9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뭐 단 한 사람이라도 쓰는 사용자가 있다면은 그건 삼성전자가 책임을 지고 교환이나 환불을 시켜야 되는 문제니까요. 자, 그러면 삼성이 결국은 단종을 하면서 약속한 것들이 있던 걸로 압니다. 이제 고동진 사업부장이 사건의 원인이 배터리가 아니니까 발견하겠다. 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상반기에 제품 출시가 또 새로 하는데 삼성이 원인 분석을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나요? 네, 그래서 10월달 단종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에서는 뭐 연내에 이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원인을 분석해서 소비자들한테 발표를 할 것이고 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매년 삼성전자가 상반기 뭐 한 2월 말쯤 열리는 스페인 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갤럭시 S 신제품을 발표를 하는데 네. 이 제품이 발표가 되려면 연내에는 발화 원인이 발표가 되어야 한 두세 달의 텀을 가지고 신제품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야 소비자들이 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라는 납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네네. 그래서 연내에 발표를 하는 게 중요했었던 건데 삼성은 연내 발표를 네. 못하게 되는 결국 건가요? 뭐 연내 발표는 좀 미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원인을 파악을 못한 걸로 봐야 되나요? 삼성이 어디까지 진행을 했죠? 삼성전자가 처음에는 좀 원인을 밝히는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제일 중요한 게 갤럭시 노트 7 멀쩡한 신제품을 가져다가 이것이 발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재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화가 재현이 되어야 원인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품을 탑재되었을 때 발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밝히는 작업이니까요. 근데 이 작업이 삼성전자가 뭐 수백 명의 엔지니어를 투입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좀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근데 현재는 좀 어느 정도 문제를 특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발화도 제한하고 문제도 대충 어느 걸로 추측을 네.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네, 그런데 좀 늦어지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인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UL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KTL 같은 좀 외부의 인증기관과 예, 예. 좀 이렇게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좀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작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기자님은 문제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네. 삼성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스마트폰이 화제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기존에 뭐 스마트폰이 뭐 폭발 사고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이렇게 대규모로 한 제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건이 일어난 건 사실 초유의 사례라고 볼 수가 뭐 있는데. 설계 문제다, 부품 문제다, 되게 삼자들이 많은 의견을 내고 있는데 네. 원인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점점 뭐 밀도가 높아지고 부품들이 촘촘하게 박히고 있는데 또 네. 두께는 얇아지고 무게도 가벼워지면서 점점 이 부품 설계가 촘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것은 원래 좀 화재라든지 온도에 좀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밀도는 높아지는데 좀 공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팽창을 했다가 수축을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충격이 좀 가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부품들 사이에 어떤 변수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스마트폰이 뭐 예전에는 단순히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도구였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요. 예. 또 사용자들의 어떤 패턴들도 헤비 유저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런 것들도 좀 배터리 사용 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기는 얇아지고 활용도는 더 많아질 텐데 굉장히 삼성이 원인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정 기자님. 감사합니다. That was it for this today's Tech Spot. If you like this video, press subscribe and like, and let us know what you want us to break down in tech in Asia. Thank you very much.